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지는 조짐입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조짐이고 여러 가지 갈등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영희, 이현희, 김용 모두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들입니다. 최근에 모두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민주연구원의 연구원장은 노웅래입니다. 사선의 서울 마포갑의 사선 의원이죠. 노웅래가 사표를 냈습니다. 도저히 민주연구원장 못하겠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남영희입니다. 남영희를 자르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반대해서 자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웅래가 사표를 냈습니다. 이현희는 같은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에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그 명단과 사진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확보를 하자, 공개를 하자라고 하는 문자를 보낸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이 오히려 이현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희생자들의 명단과 사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노웅래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용에 대해서 당직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애매하게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정진상, 이재명 모두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찌해야 되나 고민에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김의겸이 있습니다. 김의겸은 국회에서 갖가지 날조된 가짜뉴스를 퍼뜨리다가 급기야 이제 EU 대사가 한 말까지 EU 대사와 이재명이 나눈 대화까지 날조를 해서 거짓으로 하다가 EU 대사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김의겸이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이 김의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라는 부분으로 민주당이 지금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사정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남영희입니다. 이 남영희 관련해서 노웅래 원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남영희, 이현희, 김용,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거의 모두가 이재명의 최측근들입니다.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남영희가 지난달 말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에 경찰 인력이 모두 거기에 치중하는 바람에 이 참사가 빚어졌다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노웅래가 남영희에게 사표를 내라. 남영희를 자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당 지도부에서 남영희를 비호하고 나섰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웅래가 사표를 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웅래는 이재명 쪽도 아니고 지난번 지방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서 지방선거의 패배 이유로 이재명을 꼽았습니다. 이재명이 출마하는 바람에 지방선거가 어려웠다. 그래서 개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수박이라고 그러죠.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갛다. 이래서 수박이라고 불리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건 남영희입니다. 남영희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노웅래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남영희를 사퇴시켜야 된다. 또는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재명이 남영희를 비호하고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노웅래가 사표를 냈다. 이제 민주당의 갈등이 점점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현희입니다. 이 이현희가 문진석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교인까지 동원을 했으라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과 영정을 확보를 해서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세월호처럼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들통이 나자 문진석 자신은 자기는 그런 문자를 받긴 했지만 그건 부적절하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수습하는 단계였는데 이재명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이현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현희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인 이재명 자신이 그 희생자들의 이름, 명단과 영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참사마저 정쟁에 이용하려고 하느냐, 정의당까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희생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고 유족들에게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지금 이현희의 손을 들어주면서 농내는 더 쓸 자리가 없어졌다. 그 다음이 이제 김용입니다. 이재명이 오른팔 왼팔 하는 김용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김용이 기소가 되면서 당헌 80조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앞두고 당헌 80조를 고쳤습니다. 그때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당헌 80조를 고쳐서 민주당을 방탄당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헌 80조가 부정부패 등에 관련된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당직을 정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망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마다 기소가 되면 당직 정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당헌 80조 사망입니다. 당시에 고친 것입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당무위원회에서 당직을 유지할 것이냐 당직을 정지할 것이냐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을 고치면서 이재명이 기소될 경우에 이제 방탄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방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고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김용이 기소가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직을 정지하든지 아니면 김용을 당직을 그대로 유지시키든지 아니면 김용이 스스로 당직을 사퇴하는 것입니다. 당직을 그대로 김용이 유지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당내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과거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당직을 정지시켰는데 또 실제로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당직을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스운 꼴이 된 겁니다. 이걸 김용이 스스로 사퇴하게 하든지 당직을 정지시키도록 하려고 하니까 좀 있으면 정진상이 기소가 될 것이고 결국 이재명이 기소가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민주당이 방탄당이다. 이재명 방탄당이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김의겸입니다. 김의겸의 이 날조 가짜 뉴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번 EU 대사의 말을 날조한 것은 당 대변인이 이건 결정타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하면 그러니까 김의겸이 날조한 것은 EU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 지금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데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는 대화 창구가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런 대화 창구가 없어서 더 긴장이 높아진다. 이건 지금 EU 대사가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고 야당 대표와 이야기를 하면서 현 정권을 비난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EU 대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항의를 했고 민주당도 사과를 하고 김의겸도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그 항의를 하면서 그 항의 서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의겸에 대해서 당신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외교 참사냐. 그래서 김의겸은 지금 당 대변인이 아니라 의원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정치권에서 아예 격리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여당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김의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은 민주연구원의 부원장들처럼 이재명은 지금 김의겸에게 엮여들어가 있습니다. 엮여들어간 부분이 어디냐 하면 소위 한동훈 장관에게 김의겸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입니다. 이 청담동에서 밤늦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변호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노래를 불렀다. 이걸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모두 지금 거짓으로 완전히 날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이건 확인을 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듣는 순간 대통령의 경우 체계라든지 이런 걸 좀 아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얘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오늘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이었죠. 이세창이 그날 저녁에 청담동에 있지 않고 영등포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휴대폰 기록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첼리스트가 연주도 하지 못하는 가짜다. 첼리스트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변명을 하다가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김의겸이가 한 유튜브와 공모를 해서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다가 모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의겸이가 이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이 질문을 할 때 이걸 당대표실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순서까지 바꿉니다. 이재명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인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가짜뉴스를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서 김의겸이가 문제 제기를 했다. 김의겸이의 가짜뉴스 뒤에는 당 지도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의겸이가 이런 외교 참사를 일으켰는데도 김의겸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이 어떤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될지 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치고 덮치는 셈입니다. 남영희, 이현희, 김용, 민주연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도저히 나는 원장 못하겠다. 노웅래가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김의겸 문제가 있습니다. 김의겸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이 사과를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결국 당대표로 이재명을 선출했기 때문인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가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그 김용, 정진상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기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00억 원이 넘는 지분이 아예 있었다. 700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세금, 경비를 제하고 나면 428억 원이다. 이게 아예 지분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대장동 이 부지 개발, 이뿐 아니라 아파트 개발을 통해서도 민간에서 8천억 원을 챙겼다. 대장동 비리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재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재명이 자기가 민주당을 방탄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정치적 언행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들이나 김의겸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국정조사나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주장이 이재명이 이걸 가지고 자기 사법 리스크에 맞서겠다라는 형태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또 추모 공간을 만들자,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지를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왜 이렇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이 정치적인 이재명의 주장들이 억지다라고 하는 것에 무기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24일 이제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당에서, 정부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건 야당끼리에 그냥 야당끼리 주장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해집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이 참사에 대한 사고 수습에 나섰고, 경찰이 특수본을 통해서 지금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비롯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일부 있긴 하지만 수사가 그런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힘을 잃어버린다. 또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재명이 자신의 대장동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 유족들에게 두 번의 아픔을 주고 있다. 이 희생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이런 비난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의당도 이걸 반대하고 나선 것이고, 당 내에서도 이건 헛발질을 했다, 자충수를 뒀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또 민변을 통해서 유족들에게 접근을 해서 국가에다가 배상 소송을 하자,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실 회의에서 가르마를 탔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 배상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법적인 책임,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책임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아세안 순방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정치적인 책임까지, 이 배상 부분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민주당과 정의당이 저렇게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정조사는 아예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선을 긋고, 지금 정의당도 그 추모 공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듯이 많은 유족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재명의 방탄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재명이 결국 대장동 비리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정치적 수순을 밟다가 결국은 터질 것은, 가장 먼저 터지는 것은 민주당의 내부 갈등부터 터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정당으로서의 모습, 거의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